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어김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갑자기 치고 들어갔나요? 예. 아무 조짐도 없이 갑자기 툭 치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꾸준히 구독자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 방송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켜봐주고 계신 이 구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소식은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근데 스카우팅 리포트인데 어떻게 보면 이 국내 팬들에게 굉장히 또 이제 관심이 쏠릴 만한 그런 선수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번에 소개할 선수는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유망주, 바이에른 뮌헨 유망주 정우영 선수입니다. 네. 예. 정우영 선수를 소개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정우영 선수가 속해 있는 바이에른 2군 팀이 3부 리가로 승격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이에른 2군 팀이 승격 플레이오프, 볼프스부르크 2군 팀과의 승격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1대3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탈락할 거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탈락이 아니죠. 승격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이제 이 경기가 폭할 다음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선수들이랑 이제 리베리, 알라바, 나브리, 여기 가려진 선수가 줄레, 예. 그리고 이제 살리아미치치 단장까지 네. 예, 2군 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고요. 네. 이게 이제 정우영 선수가 브리트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시작했을 때 초반에 바이에른이 먼저 실점을 허용하면서 이거 완전 탈락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전반전에만 2골 넣으면서 2대1로 전반전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 4분경에 정우영 선수의 크로스를 브리트 선수가 이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3대1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네. 결국 이제 브리트 선수가 한 골을 더 넣으면서 4대1 대역전극. 네. 네, 그래서 이제 승격에 성공을 하게 됐죠. 3부 리가로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1군 선수들까지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축하를 해주는 거죠. 네, 리베리 선수도 저기 어딘가에 있었겠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정우영 선수와 함께. 네. 예, 왜냐면 리베리가 거의 정우영 선수의 멘토격 역할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포지션도 똑같고, 그리고 또 리베리 선수가 바이에른 유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알라바가 오스트리아에서 16살 때 넘어왔을 때, 등하교 할 때, 리베리가 데려다 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정우영 선수와 리베리 선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친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이 트위터에 올라온 걸 그대로 이제 또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우영 선수와 함께 축하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라커룸에서 승격을 축하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네, 정우영 선수가 중앙에 딱 센터네요. 있죠. 네. 네, 센터죠. 브리트와, 왜냐면 이 두 선수가 그러니까 사실상 2군 팀에서는 에이스거든요. 더블 에이스거든요. 예, 이제 정우영 선수가 어쨌건 바이에른 2군 팀이 3부 리가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4부 리가, 그걸 레기오날 리가라고 하거든요. 네. 레기오날 리가와 3부 리가는 상당히 의미가 크게 달라요. 레기오날 리가까지는 세미 프로예요. 세미 프로, 정식 이제 프로 리그가 아니고. 하지만 3부 리가부터 프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에른이 3부 리가로 상당히 올라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헤네스 회장이 깜빵에 있었던 건 알죠? 예전 기사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탈세 혐의 때문에 이제 탈세 때문에 깜빵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출소하고 나서 회장으로 이제 복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깜빵에 있을 때부터 진행을 하던 거거든요. 네. 본인의 지시하에서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2017년 8월 21일에 바이에른 뮌헨이 거대 캠퍼스를 하나 짓습니다. 네. 이거 아마 이제 캠퍼스 영상 관련돼서 올라올 건데요. 바이에른 캠퍼스라고 1억 유로의 천문학적인 거액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스 시스템을 아예 확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30헥타르에 이르는 부지에, 30헥타르가 대충 9만 평에 해당합니다. 이제 평수로 바꾸면. 예. 거기에 이제 축구장 8개와
그리고 농구장, 핸드볼장, 탁구장 등 다양한 시설과 그 스포츠 종합단지에 해당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헤네스 같은 경우 그 유스 투자 선언하면서 이제 이런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그러니까 현재 미친 이적 시장에 대한 우리의 해답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바이에른 캠퍼스가 예. 그 해답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새로운 알라바와 새로운 람, 새로운 밀러, 새로운 슈바인슈타이거, 그 새로운 크로스를 이곳에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됐네요. 예. 이런 투자의 결과로 이제 바이에른이 2016-17 시즌부터 유스 팀과 그 2군 팀이 상당히 계속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네. 실제 그 2016-17 시즌 그 17세 이하 바이에른 그 팀이 분데스리가 그 비유스 리그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챔피언에 올랐고요. 19세 이하 팀은 준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예, 뭐 그럴 정도 이제 계속 성적들을 좋게 내왔었고, 그리고 또 투자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영입을 했었는데, 그 대표격에 해당하는 선수가 바로 정우영 선수였죠. 네. 2017년 6월 30일에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이적 자체는 이제 2018년 1월에 있었지만요. 아, 그렇죠. 예, 네. 그 나이 때문에. 네. 예. 만 18세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건데,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헤네스의 아들입니다. 아, 헤네스의 아들. 직책은 어떤 직책이죠? 19세 이하 팀 감독이었습니다. 아, 19세 이하. 왜냐면 정우영 선수가 그 19세 이하로 먼저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정우영 선수 영입하는데 이제 바이에른이 7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출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조금 밀렸어요. 왜냐면은 바이에른이 그 유스 팀에 상당히 선수 영입에도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역대 2위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스 선수 이적으로는 예, 네, 그 역대 1위는 바로 베켄바워 이후 최고의 재능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토니 크로스. 아, 토니 크로스. 예, 네. 200만 유로였나 250만 유로였나 그랬습니다. 유망주에게 투자한 금액치고는 굉장히 높죠. 심지어 그때 토니 크로스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네. 만 16세. 그만큼 이제 재능을 일찍 좀 알아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바이에른 캠퍼스를 지으면서 바이에른 캠퍼스장으로 레드불 잘츠부르크 있잖아요. 네. 유망주도 굉장히 많이 배출해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사디오 마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이프치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또 네. 잘츠부르크 출신들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잘츠부르크 단장 그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발굴해낸 그 단장을 요엔 자우어라는 단장을 바로 이제 바이에른 캠퍼스장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우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정우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우영은 역동적이고 스피드도 갖췄으면서 또 뛰어난 테크닉에 더해 경기를 이해하는 축구 지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우영처럼 먼 나라에 있는 그런 어린 선수를 영입할 때에는 선수와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단순히 그러니까 그저 선수단 숫자를 채우기 위한 영입이 아닌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바이에른 캠퍼스의 좀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수를 그냥 사재기로 영입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독일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우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영입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캠퍼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약간 저는 사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정우영 선수는 이제 2018년 1월에 오자마자 이제 19세 이하 팀에 합류를 했고, 또 이제 겨울 휴식기 동안에 바이에른 1군 선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훈련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1월 27일에 있었던 하이덴하임 19세 이하 팀과의 경기에서 데뷔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화려한 등장을 알렸고요. 네. 또 이제 곧바로 2월 10일에 있었던 그 카이저슬라우턴 19세 이하 팀과의 경기에선 2도움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2월 21일에 레알 마드리드 그 19세 이하 팀과의 그 UEFA 유스컵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팀들끼리 그대로 똑같이 되는, 해가지고 하는 그 유스 리그에서도 도움을 올리면서 당시까지 이제 공식 대회 5경기에서 1골 3도움을 올리는 활약상을 펼쳤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정우영 선수가 3월 4일에 열린 그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25라운드 경기에서 1군 데뷔전을 가질 예정이었어요. 예정. 실제 그 1군 명단에까지
호출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때 리베리가 복통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리베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정우영을 1군에 호출을 했었는데 바로 그때 1군 훈련 와중에 발목 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이건 또 굉장히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운, 네.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시즌 아웃이 됐었거든요. 근데 더 아쉬웠던 게 이제 2017-18 시즌에 바이에른이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했어요, 분데스리가.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시즌 막판에 이제 뭐 니클라스 도어슈라던가 아니면 뭐 루카스 마이라던가 샤반이라던가 에비나 같은 유망주들을 기용을 했었거든요. 계속 이제 좀 테스트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부상이 아니었으면은 이미 그가 프라이브로크전에 데뷔전을 가졌을 수도 있고 설령 그때 못 가졌더라도 그 뒤에는 충분히 가지고도 남았었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정우영 선수가 그 여름 프리시즌에 유벤투스의 그 ICC에서 네. 예, 이제 교체 출전했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은퇴 경기 예, 거기에도 이제 출전해가지고 1군 선수들하고 발을 맞췄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8년 여름에 그 2군 팀으로 승격을 했거든요. 그 네. 19세 이하 팀에서. 그때 이제 뭐 강남 스타일의 네. 신고식도 하고 그랬어요. 신고식에서 강남 스타일 춤이랑 노래까지 부르는 영상도 있었거든요. 그 강남 스타일은 이강인 선수도 다시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네. 1군 선수가 신고식 때 예. 그것도 이제 트위터 영상이 있습니다. 예, 영상 아마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8년 11월 27일 벤피카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예, 조별리그 경기에서 이제 교체 출전해가지고 9분 가량을 뛰었죠. 네. 예, 이게 이제 한국 선수 최연소 챔피언스리그 출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 21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우영 선수는 만 19세였으니까 2살을 더 앞당긴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9년 3월 2일 메넨글라드바우에게 경기에서도 이제 교체 출전해가지고 4분가량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데스리가 데뷔전.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구단 공식 그 트위터에서 한글로 이렇게 친히 적어줬죠. 굉장히 그 어법상 어색한 게 하나도 없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인한테 뭐 부탁을 했을 수도 뭐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면은 그 밀러가 예전에 한국 팬들한테 한국 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 각지 팬들한테 새해 인사를 남긴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한국 팬들한테 기쁜 우리 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어가 년. 네, 그렇죠. 그리고 기쁜 우리 년. 그러니까 뭐 그건 번역기죠, 사실. 예, 그러니까 번역기 돌려가지고 예. 예, 이제 그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 이번 시즌 그 2군 팀에서는 총 29경기에 출전을 해가지고요. 13골 6도움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에서도 2경기 출전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브리트의 골을 도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뭐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수치들을 올렸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게 그러니까 브리트 선수가 23골 8도움인가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브리트 같은 경우는 만 24세예요. 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5살이 더 위인 거고, 이 선수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영입했다기보다는 바이에른 2군 팀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선수거든요. 심지어 가나 성인 대표팀도 데뷔를 했던 선수입니다. 2경기 뛴 선수입니다. A매치. 그러니까 사실 뭐 나이로 따졌을 때 저는 이제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벗어난 감이 있는 선수죠. 예. 어쨌건 이것 때문에 이제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바이에른 2군 팀의 승격의 이제 기념해서 5명의 유망주들 소개를 한 거거든요. 네. 이 선수가 바로 그 만 24세 브리트 선수고요.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루카스 마이라고 수비수 있거든요. 네. 만 19세 수비수 있고, 그 샤바니 만 20세 미드필더, 네.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가진 선수고요. 이 선수는 이제 데릭 퀸, 함부르크에서 영입한 측면 수비수입니다. 네. 이 선수도 만 19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정우영에 대해서는 로베리의 뒤를 이을 선수다라고 평가를 했죠. 네. 안 그래도 그 키커지도 제가 아까 실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건데요. 키커지도 예전에 그 포칼 경기 때 정우영이 소집됐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기사를 하나 낸 거였거든요. 바이에른 첫 번째 한국 선수가 그 프로필을 드높이다라는 얘기로 정우영, 로베리의 발자취를 따르다. 아, 이거는 네, 엄청 극찬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그럼 정우영 선수의 조금 스타일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자면요. 뭐 이건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네. 그 2군 경기를 많이 보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현지 평가라던가 아니면 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참조를 하고, 물론 저도 경기들을 보긴 했습니다. 네. 예, 본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그 정우영 선수는 공격 전 포지션에서 뛸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시즌에 2군 팀에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오른쪽 윙후 16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윙후 8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5경기. 그리고 2경기가 교체 출전.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 포지션 자체는 우측이지만 좌측도 소화가 가능하고 중앙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다 이제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타일 자체는 지금은 그래도 측면을 좀 자주 파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더 심했었는데 어떻냐면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컷백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리고 또 아니면 예전에는 아예 그냥 컷백만이 아닌 인사이드 컷만이 아닌 네. 이거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슈팅 때리는 이것만이 아닌 아예 중앙으로 그냥 와버리기도 했었어요. 위치 자체를 예. 그냥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우영 선수에 대한 평가들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도 빠르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뭔가 좀 플레이메이커적인 습성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윙어들과는 다르게 중장거리 패스에 능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실제 그 정우영 선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길게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은 브리트는 최전방 공격수니까 네. 옵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아까 얘기한 그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측면에서 크로스로 골을 어시스트했다고 네. 했잖아요. 최근에 그가 조금 더 그가 윙어로서의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정우 선수가 이제 윙어로서 출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아직 만 20세도 되지 않은 어린 선수라는 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 이 선수의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면 뭐 1군 무대에 올라가서 포지션 변화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지금은 이제 윙어로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에는 뭐 중앙,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플레이메이커로 기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우영 선수에 대한 공통적인 약점, 그 제가 봤을 때도 딱 보이는 약점은 네. 몸싸움에 좀 약합니다. 아, 피지컬 쪽으로, 네,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밀려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고 거기서의 실수들이 좀 나와요. 실제 그래서 정우영 선수에게서 끊겨서 위험한 장면들이 나올 때가 제법 있었어요. 레기오날 리가 경기들에서도 네.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근데 어린 선수들은 대부분 좀 피지컬이 완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어쨌건 그 독일 현지에서의 평가는 피지컬이 어쨌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럼 벌크업도 되고 있다라는 평가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은 보통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 서양 선수들과 동양 선수들 간의 피지컬 차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피지컬 차이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존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게 똑같은 19살이라고 보입니까? 네. 떡대 보세요. 예? 떡 벌어진 거 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바로 저런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선수 이렇게 다르든가 인종 자체가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갈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이 말씀해 주신 떡대 골격, 골격이라는 그렇죠. 게 있죠. 예. 예. 뭐 어쨌든 이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이 이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세미 프로리그에서 프로리그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이 뮌헨의 정우영 선수를 두고 임대를 보낼지 아니면 이 바이에른 천학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리그에서 계속해서 뛰게 할지는 뭐 아직까지는 좀 미정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건 그 정우영 선수 하면 대부분은 이제 독일에서는 리베리 선수와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해요. 스타일적인 네. 부분에서. 왜냐면 리베리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적인 기질이 있는 윙어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입은 게 바로 그 리베리 데뷔 시즌 유니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2007-2008 시즌 뮌헨 예. 유니폼이죠. 리베리 선수의 뒤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우영 선수 화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한국인 선수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스카우팅 리포트 항상 할 때 자료들을 되게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근데 아마추어 리그, 그 세미 프로 리그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 같은 게 없어요. 네, 그래갖고 그렇죠. 예,
저는 막 그 세부 지표들 하면서 딱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지 네. 뭔가 소개가 좀 자세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이 방송의 뭐 철학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방송의 어떻게 보면 목표점이 좀 그런 부분이죠. 좀 세부 스탯도 많이 보여드리고 예. 이 어떻게 보면 구독자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깊이를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정효 선수가 뛰었던 리그가 이제 워낙에 이제 세미프로 예. 리그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영상 보고 느낀 점 그리고 네. 현지 반응들 뭐 아니면 현지 칼럼들 네. 뭐 이런 걸 소개하는 형태처럼 되어버렸죠. 네, 어쨌든 이 점은 좀 많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정효 선수가 그래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뭐 그리고 정우영 선수 그 하이라이트 영상은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카드 뉴스 확인하시면은 예, 저희 항상 카드 뉴스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네. 카드 뉴스에 볼만한 것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요. 예, 잊지 마시고 예, 카드 뉴스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유튜브 볼 때는 좀 그랬었거든요. 네. 네. 어쨌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스카우팅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네, 여러분 끝나신 줄 알았죠? 종료 화면이 나와야 되죠.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또 덧붙일 사항도 생기고 해서 짤막하게 예.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찍은 지가 좀 지났었죠. 네, 예. 그렇죠. 제법 지난 상태에서 예, 이제 코파 아메리카 특집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편집이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우영 선수를 둘러싼 거취를 둘러싼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적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제 뭐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이 6월 19일, 예. 6월 19일 저녁인데 이제 모 언론사에서 이제 단독 보도로 정우영 선수의 프라이브르크 행을 어떻게 보면 국내 축구 팬들에게 확실히 알렸습니다. 단독 보도 맞나요? 왜냐면 비트지에도 나와가지고요. 뭐 저는 그냥 거기에 단독이라고 써있길래 단독 예. 보도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뭐 어쨌든 정우영 선수가 이제 프라이브르크 행이 굉장히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뭐 그거 사실상 DD 완료가 됐다고 떴죠. 네. 예, 빌트지에도 뜬 내용이거든요. 그거가 프라이브루크에서 그래서 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그거가 대략적인 이적료가 대충 한 400만 유로 정도가 이제 거론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바이백 조항, 4년간의 바이백 조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바이백 조항이 어떤 거냐면요. 그거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적은 이적이되 양 팀 간에 그러니까 이적료를 어느 정도 그 기준치를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1000만 유로 해가지고 1000만 유로를 지불하면은 다시 되파는 거. 네, 그러니까 임대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잠시 빌려주는 게 예. 개념이고 1년간 빌려주는 게 대부분이죠. 물론 네. 가끔 2년 임대가 2년 있긴 임대도 하지만. 있죠. 예, 예. 필립람이 2년 임대였거든요. 네. 슈트가르트로. 예. 어쨌든 뭐 임대는 약간 빌려주는 개념인데 반해서 이 바이백이 포함한 이적은 정말 팀을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네. 건데 일정 수준의 금액을 나중에 지불을 했을 때 다시 이 선수를 팀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리고 라리가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그렇죠. 방식이죠. 예, 뭐 데니스 수아레스도 그랬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바이백으로 돌아왔었죠. 그렇죠. 그 네그레도라던가 네, 네그레도, 아니면 예. 예, 모라타라던가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리아노 디아스, 마리아노 디아스. 예, MD7 네, 예, 뭐 MD7. 그런 선수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는 좀 오랜 기간 팔로우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는 조금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비하인드 같은 것들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건 그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장 먼저 정우영 선수에게 접촉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섰던 구단은 마인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동원 선수의 새 소속팀이죠. 그렇죠. 예, 그 마인츠에서 3월경부터 되게 그 본격적으로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로는 아직 좀 협상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인츠가 지동원 선수 영입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동원 선수하고 정우영 선수하고 조금 포지션상 겹치는 부분들이 어느 있으니까, 정도의- 예,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마인츠는 조금 그 상태에서 발을 뺀 상태에서 이제 정우영 선수한테 접촉을 한 구단들이 총 그가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니른베르크 일단 그가 바이에른하고 같은 그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니른베르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잘츠부르크, 예, 레드불 잘츠부르크가 또 접속을 했고 프라이부르크 네. 예, 이렇게 3개는 확실하게 했고 또 슈투트가르트 그러니까 슈투트가르트가 한국 선수를 되게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 지금 계속 레이더망을 이제 예. 키고. 그러니까 원래
팀발터 감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새 네, 감독으로. 그렇죠. 이게 그 시즌 끝나기 전에 부임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팀발터 감독이 홀슈타인케 감독이었잖아요. 네. 이재성 선수 보면서 되게 그가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가지고 한국 쪽에 그러니까 좀 지켜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현우 선수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슈투트가르트가 강등이 안 됐으면은 조현우는 이미 슈투트가르트 선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독일 그쪽 그 망에서도 저한테 슈투트가르트를 주목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여러 명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국 선수가 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였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브리가로 강등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저한테 이브리가로 강등된 상태에서 지켜보라. 지켜보면 그쪽에서 무언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런 게 있는데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에른은 임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 1년 경험을 쌓게 하려고 할 계획이었는데 근데 이제 정우영 선수 측에서 그 완전 이적을 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임대는 갔다 또 와야 되잖아요. 일단 다시 돌아와야죠. 네, 돌아온 다음에 또 거기서 자리 못 잡으면 또 임대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본인은 그런 거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조금 정착해서 좀 꾸준하게 뛰는 거를 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우영 측에서 강하게 바이백을 계속 주장을 했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에른이 한 100개를 든 거죠. 네. 예, 그 바이에른 쪽에서는 임대를 최대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프라이부르크도 한 발 양보를 한 겁니다. 왜냐면 프라이부르크는 그 프라이부르크 이적에 있어서의 최대 관건은 프라이부르크가 바이백을 원치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네. 이건 우리가 보도상으로도 나온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정우영을 영입하고 싶었다는 거죠. 보낼 수도 있는 선수임에도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한 발 양보해서 바이백 조항이든 이적을 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정우영 선수가 지금 당장 조금 더 성장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뭐 임대를 가서 성장세를 보였다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게 또 곧바로 주전으로 도약한다든지 아니면 출전 기회를 많이 좀 이제 받는다는 그런 보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바이백 조항이 포함된 이 4년간의 이런 뭐 이적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아마 방송 한 번 더 찍어야 될 겁니다. 프라이부르크란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아예 오피셜이 이제 뜨고 나면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촬영하도록 할 건데. 왜냐면 이거는 아직은 90%지 오피셜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옷을 들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미켈은 옷을 들고도 첼시로 이적을 이제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피셜이 완전히 뜰 때까지는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어쨌건 프라이부르크 저는 상당히 그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가 저는 잘츠부르크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잘츠부르크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 그렇죠.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뭐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어쨌건 뭐 경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분데스리가는 아니니까 리그에 물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랑 독일 분데스리가랑 비슷한 부분이 많긴 해도 어떻게 보면 리그 내에서의 치열함 같은 거는 잘츠부르크는 좀 독보적인 1강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리그의 객관적인 퀄리티나 수준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 고려하고 또 이제 레드불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마르크 로제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메넨글라드바흐 감독을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는 어쨌건 분데스리가의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크리스티안 슈트라이 감독이 되게 좋은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그러니까 1995년부터 프라이부르크를 쭉 맡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19세 이하 팀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밟아온 거고 1군 감독은 2011년부터 맡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장기 감독직을 수행을 하면서 팀을 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유망주도 상당히 잘 발굴한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의 그 발전 같은 거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다 프라이부르크가 결정적으로
좌우 측면 자원이 조금 부실한 편이거든요. 네, 뭐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네. 이제 촬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네, 예. 뭐 간략하게 한번 프라이부르크가 어떤 도시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요. 아니 뭐 다음 방송에 하는 게 좀 더 괜찮은가요?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은 네. 친환경 도시, 자연 친화 도시, 대학 도시. 아, 좋네요. 그러면 네. 이제 뭐 약간 뭐 이제 유흥 같은 그런 유혹도 좀 없을 수가 있고, 깨끗합니다. 네, 깨끗한 도시, 뭐 청정한 도시, 프라이부르크.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좋네요. 네, 정현 선수가 뭐 향후에 또 어떤 발전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도시, 좋은 감독, 좋은 팀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뭐 그건 굉장히 있어요.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그러니까 하위권 팀이라는 그런 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칫 삐끗하면은 좀 운이 없으면 강등될 수 네. 있는 위험은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슈트라이 감독이 항상 프라이부르크는 강등 후보로 뽑히는데도 잔류를 하거든요. 그게 슈트라이의 힘인 거고요. K리그 따지면 약간 인천 같은 느낌이네요. 인천 같은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감독의 영향력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러니까 감독의 능력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정현 선수에 대한 뭐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다룬데 이어서 이 보너스 영상은 아니지만 이쪽 긴급 촬영으로 정현 선수의 이제 향후 이제 프라이부르크 행에 관련해서도 이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에 프라이부르크 혹시 팀 분석하게 되면 그것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방송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항상 프라이부르크는 강등 후보로 뽑히는데도 잔류를 하거든요. 그게 슈트라이의 힘인 거고요. K리그 따지면 약간 인천 같은 느낌이네요. 인천 같은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감독의 영향력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러니까 감독의 능력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 말하면 좀 받아주라고. 근데 그거 조금 달라. 완전 달라.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게 달라. 그거잖아요. 그래, 감독의 그 어떤 보면서 졸라 웃겠다. 네가 어떤 얘기하는 건지 네. 알거든. 어떤 얘기는 하는 건지 알아. 네가 하려는 얘기는 그거잖아. 그 잔류왕. 근데 잔류왕 이미지랑 또 달라. 느낌이 좀 유로파 리그도 나가고 나갔으니까 좀 달라. 네, 피디님 그 영상 끝자락에 이거 살려주세요. 제가 그 쿠사에 넣는 거. 네. 그럼 왜 살려? 살리면 안 돼. 그때처럼 이렇게 딱 살려서. 아니야. 네. 마무리할게요.